아니면 코로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불만이 됐든지 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불만이 된 것이 양산 시위에서라도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보면 없어요. 다분히 무차별적이다. 어떤 차별화된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빅데이터 상에서 오히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저 시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즉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최근 3개월간 국회에선 개정안이 7건이나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집회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이 개정안은 시위 참가자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내용으로서 혐오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욕설이라든지 반복적인 어떤 징후의 표현들, 이런 부분들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반면 여당은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전 정권까지는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 경내에 있어 그 주변이 금지구역이었는데 새 정부의 용산 이전으로 법의 공백이 생겨난 겁니다. 대통령이 업무를 집행하는 그곳이 관저의 형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지금은 청와대 기준을 두다 보니까 대통령 관저라는 표현에 지금 용산 이전 부분이 그게 법률적 해석이 맞을까 아닐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보는 그 시각들이나 차후에는 당연히 법률적 해석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사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천천히. 이명박을 구속하라! 그런데 당시 시위가 약 4개월간 지속됐지만 전직 대통령 사저 집회를 금지하자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는 똑같은 형태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권에서 민주당 측에서 속된 표현으로 가서 조장했다고 할 정도로 현장 방문까지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의 형태다.